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신성ENG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성ENG가 약간 지금 자리가, 지금 오늘 이제 3,700만 주 뽑으면서 움직임도 좀 나왔는데,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좀 기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견해들 이상 그 다음에 어떤 파동들로 좀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성ENG는 그 클린룸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기업이요. 클린룸이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 클린해지는 거니까 뭐 진짜 뭐 청소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이런 진짜 미세한 먼지들 그런 것들 막 걸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다 쓰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막 반도체 같은 거에도 정말 그 조그만 것들에다가 막 먼지 같은 게 끼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끼면 안 되잖아요. 뭐 2차전지에서 막 저기 양극재, 음극재 막 가지고 막 뭘 하고 이러는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막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엄청 세밀하게 이런 것들은 필요성을 요하게 되잖아요. 쉽게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이게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미세한 것들까지 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 영역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게 그렇다 보니까 얘는 클린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2차전지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뭐 사후 관리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 테마로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몇 달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클린룸을 700%인가 확장을 한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었고, 뭐 삼성 SDI랑도 좀 관련이 돼가지고 뭐 선정될 거, 드라이룸 선정이 될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감도 최근에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슈 삼아서 원동력으로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정리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들어가 살펴보면은 재무는 과거엔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과거에는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었던 정도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매출액이 2017년도에 한번 펌핑이 일어나고 나더니만 그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또 올해 작년도 2022년도는 또 최대치를 찍었죠. 그래서 약간 매출액도 이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전에 비해서는 뭐 아직까지 좀 더 좋아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흑자폭을 4년 연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번에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 뭔가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분명히 저는 2017년도 18년도를 기점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이 완전히 맨날 적자 치던 때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더라도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기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때보다 분명히 나아졌는데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도 주가 수준은 비슷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제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혹시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나오고 나면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스멀스멀 거릴 때가 좀 더 잘 올라가는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메인은 어찌됐든 얘가 지금 옛날이랑 지금이랑 주가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하락 흐름을 2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 흐름을 쫙 태웠어요. 이렇게 쫙 하락 흐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각이 좀 바뀌었죠. 밑으로 더 안 밀리잖아. 그러니까 더 안 밀린다라는 거 자체가 얘가 이제 자리를 잡겠다라는 신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딱 횡보 구간 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위로 돌파만 나오면 얘는 이 상단 라인 치면서 이제 파동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상승 파동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 각으로 가게 되는 걸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 박스권 다음에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상단에 돌파하면 이제 상단 돌파로 가게 되면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하단이 깨지면 이제 하락 파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딱 물고 힘싸움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 구간이니까, 파동을 바꾸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이 왕창 한번 몰렸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봅시다. 이때 이제 장대 양봉 딱 띄워주면서 이때 거래 대금이 한 4천억 정도 되네. 이때 4천억 정도를 띄우면서 거래량을 빵 터지면서 뭔가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때는 이런 거를 해석을 하는 게 좀 핵심이에요. 좀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인데,
얘가 4천억이 어쨌든 봐봐요. 거래량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물물 교환이다. 이제 진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매도세도 이만큼 있어서 누군가 샀으면 분명히 누군가 판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분명히 팔았고 누군가 분명히 샀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약간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좀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요거를 좀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사실상 뭐 우리가 이거를 뭐 다 까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얼굴 다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호가창만 보면서 누가 들어왔나 보네 뭐 이것만 알 수 있지 사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를 알 수는 없지만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를 찔러보면서 돌파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우선 전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힌트까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이제 샀어. 근데 당연히 이걸 사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고 여기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려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밑으로 안 빼려고 할 거 아니야. 빼는 순간 투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게 산물량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영역은 될 수 있으면 지켜줍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가는 방식이 이제 기준봉 매매 방식이에요. 기준봉이 딱 쓰면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몰려고 누군가는 분명히 많이 산 흔적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들어가고 나서 엄청 크게 마이너스 떠 있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빼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게 기준봉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가 뭐 산 물량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여기가 이제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안 깨지는 선에서는 계속 잘 버팅기고 있는 거고 그 말인즉슨 여기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좀 모았다가 이제 얘가 갈룸이라면 이제 안 깨트리고 보통 보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 지금 물량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터진 게 맞는데 여기서 산물량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하실 때는 여기 이게 기준봉으로 딱 서져 있으니까 어쨌든 얘도 손해보는 짓은 하기가 싫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아주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결국 가는 놈들은 잘 안 깨거든요. 이런 기준봉 라인들을. 그리고 저도 이런 매매를 활용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깨트리고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상황만 봤었을 때는 아직 이 산 물량이지 않을까, 기회가 될 수 있는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는 거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여기만 돌파하면 상승 파동으로 이제 완전히 여기서 힘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슈팅 치면서 가는 거거든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차트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디알텍 같은 게 있어요. 얘가 여기서 딱 쳐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슈팅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 사전 작업이 보통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이게 딱 건드려 놓고, 이 건드려 놨었을 때 반응을 한번 보면은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매수세와 매도세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 관점으로 봤었을 땐 중류 구간에서 매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졌으니까 거래량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헐거워져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돌파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얘가 신성 ENG가 지금 지켜줄 때는 다 지켜주면서 약간 여기도 깨트리지 않고 이 매수세 물량이지 않은가라고 좀 판단이 이제 기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반응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네. 분명히 가격선은 똑같이 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줄어든 걸 봤었을 때 매도 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졌구나, 요거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돌파가 다음번에 이제 딱 돌파 시도를 하면은 강하게 쏠 가능성 충분히 생기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번 시도에는 충분히 저는 도달을 했었을 때 돌파 조금만 넘어가기만 하면 슈팅 한 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회의 영역이 좀 될 수도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절대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절대 깨트리면 안 되고, 안 그래도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깨트리면 안 되고, 진짜 실제로 보면은 물론 확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 올라가는 애들 살펴보면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깹니다. 거의 안 깨고 보내면 이렇게 거래량 땅 터트려 놓고 장대봉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안 깨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돌파하면서 장대봉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깨지 않아요. 깨지는 순간이 오면 거기가 보통은 이제 한 요 정도 영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 빵 터지면서 나오잖아. 여기가 깨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탄력이 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확률적인 이야기에서 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 확률로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흐름이 꺾인다. 그래서 보면은 또 안 깨트리고 그냥 가죠. 여기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돌파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 얘기죠.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졌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높여가면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 놓고 여기
여기만 이 정도만 안 뚫리면은 너는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 깨졌네. 여기서 이제 슬슬 깨지네요. 아직까진 깨트린 건 아니네. 딱 걸려있네 여기서. 한 파동만 조금만 더 밑으로 여기 빠지면 이제부터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빠지니까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저기가 고점이 되면서 슬슬 탄력이 안 붙고 빠지려고 그러죠.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죠.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가는 놈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고 돈이 많이 몰려 있었던 이런 기준봉들을 거의 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요 정도 라인 안 깨지는 선에서는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번에 어쨌든 소화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 3,050원부터 3,100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만 하면은 그때 또 추가 슈팅 보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잡아보면은 이제 얘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뭐 눌림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반등자리 딱 보여줄 때 이런 때 나오면은 짧게 잡고 공략은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박스권이니까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단 라인까지는 이제 계속 무난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000원 정도까지는 계속 목표가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 추세의 영역으로 올라가는데 넘어가면 이제 이 파동 이게 파동이 지금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이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3,000원 돌파가 나오면 우선 단기 파동만 올라가도 제가 봤었을 때는 4,000원 조금 안 되는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큰 파동이 넘어간다라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한 요 앞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까지 라인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요 정도 영역까지 충분히 여기만 넘어가면은 슈팅 치면서 앞전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익절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가 좀 잡고 보면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깨지면은 이거는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안 깨지면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이제 다 이해는 됐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설명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성진지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